김재원 맛을 보라고? 네, 이 인기 왜 하셨을까요?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 맛을 아주 많이 봤죠. 그래서 아주 이준석 대표님께서 우리 당에 끼친 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준석 맛을 먼저 보시기를. 이준석 대표는 본인을 욕쟁이 할머니의 맛집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욕쟁이 할매 요즘 잘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욕쟁이 할매 집에 갑니까? 왜 욕을 해요? 그냥 음식만 잘 만들면 되지. 좀 나이스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욕쟁이 할매는 아니야. 아, 욕쟁이 할매는 아니죠. 절대 아니야. 그 러브샷은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러브샷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최고위원님도 하셨어요, 러브샷? 저는 그날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왜요? 아니, 요즘 그날 저는 소주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소주만 나와서. 근데 오히려 먼저 그 중에 분위기 메이커, 대한민국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 제가 맞춰볼까요? 의원께서 네. 다니면서 엄청.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연속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경력직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선되셔서 그런지 얼굴이 좋으세요. 다이 마음이 좋아 보이면 진짜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이 좀 좋으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보시는 분이 저 사람이 좋을 것 같다. 좋아 보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왠지 꽤 저지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래요? 아니, 혈색 자체가 좀 좋아 보이세요. 아니, 근데 이 최고위원 3선 당선 이게 전례가 있는 경우인가요? 전례가 없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 저밖에 떠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기로 되게 천재 소리 들으셨다고. 그래서 왜 천재 소리 들으셨지? 그거 좀 제가 또 이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해봤더니 합격에는 되게 능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시 합격, 뭐. 근데 선거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많죠, 제가. 여러 번 떨어졌죠. 도전을 많이 하시니까요. 어려운 도전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당에서 이제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가라 해서 또 군말 없이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을 만나서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영남권의 유일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원외이신데도 이번에 2등 하셨어요, 최고위원. 네. 이거 대단한 건데, 사실 18% 넘는 이제 득표를 가지셨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하시기에 네. 어떤 비결이 있다고 보시나요? 비결이 아니고, 네. 사실 우리 당에는 그 과거 오랜 동안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아요. 네. 오래전부터 이 보수 진영, 보수 정권에 대한 애정을 갖고 네.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점차 그 당이 좀 더 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 또는 더 나가서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대변해 줄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데 대해서 신뢰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이 전대 출마하실 때 내가 보수 진영의 최강 공격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라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에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년 멤버들, 네. 그분들 만나면 내가 35년 당원이다. 네. 뭐 내가 10년 이상 당원이다. 저도 21년 당원이에요. 21년.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한 것도 처음인데 그 이후에 졌으면 좀 더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이재명 같은 분, 조국 같은 분이 막 주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분들 빨리 교도소 가야 되는데 이 왜 범죄자들은 천국이 되었나? 응? 그러려면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 청송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다 내보내라.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울분을 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싸워드리겠다고. 총대를 메고 가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할 때 그 프로필 사진도 총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총은 살상용 총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감사를 갔는데 네네. 해경에서 네. 그 미립국자 네. 중에 또는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 이 단속하면요 흉기 들고 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압용 고무탄 발사기에 아. 한 대 맞으면 띵 해가지고 그럼 잡기 용이하게 저 상처 난다고 엄청 센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 포스트 보고, 그럼, 최강 공격수, 근데 정말 공격으로 정말, 한번 여쭤봐야지 했었는데, 또 그런,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의 이 원년 멤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조금 하나로 안아맞는 어떤 상징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다. 뭐 이런 해석도 제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TK의 미묘한 정서는 누구보다 잘하실 분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TK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다른 지역보다 더 지지가 높았던 것 같아요.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은 한동훈 대표, 그 한동훈만이 제대로 싸워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또 하나는 한동훈이라는 분이 우리 당의 그 어떤 보수 진영 전체의 정치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당을 구해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 중에 경쟁 후보자들이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데 왜 나왔느냐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게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데 한동훈만이 당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그 사람 총선 참패 책임 있는 사람이야 이야기가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총선일 지고 한 100일 좀 넘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도 당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당을 구할 사람은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다른 면이죠. 아. 과거 황교안과 네. 한동훈으로 다른 점이 그런 면이라고 봐요. 황교안 전 대표는 이제 그런 걸 좀. 총선 참패의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망쳐놨다. 이런 네. 그 비판을 받았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당을 재건하자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 혹자는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더 크게 질 수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옴으로 인해서 덜 크게 졌다. 이거에는 동일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긴 곳은 네. 사실은 대부분 이길 수 있는 것이었죠. 원래. 네, 그 국민의힘 텃밭이었죠. 그래서 경북 의성군에서 이긴 거나 서울 강남 갑구에서 이긴 거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질 때가 있었나요? 여기서 더 진다고 해봤자 몇 석이겠어요. 그건 좀 더 다른 면이라고 봐요. 원래 그래서 가져올 정도의 건 아니 그래서 없다.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왔기 때문에 더 이겼다고 해도 그러면 어디를 더 이겼다는 건지 솔직히.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없었으면 더 졌다고 하면 또 어디를 더 질 거냐. 뭐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식의 비유는 네. 좀 구체적이지는 못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네. 그런 비유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어렵죠. 구체적인 수치나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TK에서 그래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서 약간 드는 생각이, 그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 TK 정서와 배치되게 한동훈 대표를, 당시 이제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요? 이 거리감이 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홍준표 시장한테 혼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 또 친분이 있어. 근데 어쨌든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맞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이 맞듣지 않았을까요? 뭐 다 아시면서. 근데 어쨌든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렇더라도 언제 친구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항상. 네. 항상 뭐 지금은 좀 반대편에 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네. 그 인간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주로 정치인이거든요. 저도 지금 안 하잖아요, 봐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 그걸 막 그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분은 다 공격하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그걸로 박수받는 측면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 네네, 바로. 좀 속 시원하다 이런 네, 평가를 그래서 또 받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정계 최고 원로신데 제일 젊은 분들한테 네. 지지를 받는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비판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또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사람들이 워낙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 그걸 또 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네.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내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는 거는 또 그분은 장점이죠. 예.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장점이에요. 이야기도 괜찮은데. 그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희 네. 출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추석이나 이럴 때 만났을 때 만난 이 술 취한 삼촌 느낌이다. 아니 약간 네. 이 이야기할 때 약간 건들건들거리면서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술도 안 드실걸요, 제가 알기로. 예, 그리고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또렷한 발언을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것까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상, 뭐,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여전히 두 분이 이 대권을 놓고 경쟁자라고 판단을 하세요? 일단 그 말씀을 말씀하시려면 예를 들어 저보고 네. 당신 한동훈 대표와 대권 경쟁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을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건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몰라도. 그러면 경쟁심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선됨과 동시에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이뤄진 거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길래, 그러면 당내에서도 그런 좀 생각들이 지배적인가? 만약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 때는 세대 교체 정도가 아니고 세대가 완전히 세대 단절로 가야 되잖아요. 네. 유권자 내지 국민들이 있는 한 네. 세대 교체 이런 것도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선택하는 네. 거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그와 한 20년 선배인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명 후보였던.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다 해서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죠. 그리고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당이 변모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가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이죠. 하지만 세대 교체는 민주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586들. 586. 불도저로 밀어내면 딱 좋은 586들. 아니, 한동훈 대표 당선되고서는 이제 당정 관계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졌는데,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삼겹살 만찬 회동이 6일 만이에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어쨌든 이 문제를 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뭔가 할 말이 있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 만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대표가 만나달라고 이야기한다고 만나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통상. 그렇죠.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의 분야에서 대통령실에서 감당하기가 좀 벅찬 일이 많잖아요. 늘 국회에서 법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의결하고 또 돌아오고
국무위원 임명하면 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 공자님을 저 방통위원장으로 보내도 탄핵 들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또 대통령대로 그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을 네네.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이제 약간 좀 어색한 기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조금 풀어나가는 화해의 기류로 바뀌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이미 저 당선되자마자 네. 그 만찬 행사를 한 것부터 네. 좀 그런 느낌이 보여지죠. 그때 만찬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실제로. 그래요? 네. 그 러브샷은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러브샷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님과 대통령께서 러브샷을 하게 되는 과정이 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러브샷 합시다 이게 아니고 네. 그 이제 낙선한 대표 후보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또 한동훈 대표와 같이 그 건배도 하고 네. 그 덕담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도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지. 그걸 뭐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두 분이 뭐 하셔라 이렇게 만든 이건 아니다. 뭐 그건 아니에요. 최고 의원님도 하셨어요 러브샷? 근데 저는 그날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왜요? 아니 요즘 그날 저는 소주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소주만 나와서. 근데 네. 그 물 따러 가지고 하고 했죠. 이야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서로 덕담하고 그 또 앞으로 잘해보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뭐 또 일각에서는 막 그 카메라가 있을 때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나가고 더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빠지고 한 대표가 이제 직접 막 그 낙선자들 분들이라든가 직접 다가가서 얘기하는 건 조금 약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떨어진 있더라고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다녔어요. 그래요? 해바라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지. 예를 들어 떨어진 사람 가만히 있고 당선된 분이 술 한잔 합시다. 뭐 이랬다면. 그럼 세상 어색하죠. 근데 오히려 먼저 그 중에 분위기 메이커, 대한민국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 제가 맞춰볼까요? 윤상현. 윤상현 의원께서 네. 다니면서 엄청. 윤상현 의원은 전대 기간에도 두루두루 뭔가 조율도 하고 이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뿐만 아니라 오신 수석 비서관들까지도 두루 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 어제 어제 비공개 회동에서는 혹시 어떤 대화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야 없죠. 저야 뭐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봤는데 네.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정부의 과제,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될 과제 설명도 있었을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인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거고 오늘 또 노동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대박 관련해서 미리 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수도 있고 세제 개편 문제 뭐 이런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대통령실 그 관계자 말로는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게 맞죠. 또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뭐 당무개입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것을 말씀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원래 윤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당직 개편 얘기 나오면서 뭐 계속 얘기됐던 게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제 뭐 자리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곧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처음에 저한테 처음 문제가 됐을 때는 별로 그 공식화되기 전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이야기가 나왔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원래대로 하면 그냥 정책위 의장이 물러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벌어진 문제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정책위 의장은 그 원내기구와 당기구라고 해서 당헌에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판단하건대는 지금까지 당기구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당대표가 당무를 총괄한다고 그 규정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원내대표가 정책의장과 러닝메이트로 네. 해서 구성을 했다가 그것을 그쵸, 선출을 했었죠. 지명하고 사후 추인을 받더라도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니 만약에 임기가 보장된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 이렇게 바뀐 당헌 당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해석권자인 상임정국위원회 한번 물어보고 그대로 네.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분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는 지났죠. 그쵸, 이미. 곧바로.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께서 이제 대통령까지 만났으니 네. 그걸 전부 종합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사퇴하도록 권해서 관철시키든 네. 또는 뭐 그냥 잘 맞춰가면서 같이 가든 네,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니, 저는 최고 위원님 뵙기 전까지는 이제 기존에 보도됐던 걸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관련된 건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 참전을 많이 하셨어요, 보도에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해결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해결책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원래 네. 게을러요. 요것만 써요.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유임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계시나?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선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책위 의장을 지냈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만들었느냐. 이 역사가 사실 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의 역사가 가장 오래돼 있고, 또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친 역사가 네. 그 이후의 역사보다 더 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왕적 총재 시절에 당 총재 내지 당 대표는 그냥 정권을 휘둘렀고, 예를 들어 당론도 정하면 그대로 다 의원들이 따라가야 되고, 아니면 뭐 옛날에는 되게 혼도 나고 했어요.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바꾼 것이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당대표가 권한 행사를 하더라도 최고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거나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최고회의가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집단지성으로 당을 네. 운영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권, 대권 분리. 네. 그런데 이 투톱 체제에서의 원내기구와 당기구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당기구가 아니라 원내기구에 정책위 의장이 속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대표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당대표가 임명을 할 때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겠으니 그 한도에서는 당대표가 당연히 권한이 있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 당대표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죠. 제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도 틀렸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정치 문서인데 당헌이 그러면 거기에 최종 해석권자가 제가 아니라 나도 하나의 의견뿐이니까 그냥 그 상임정국위원회에 소집해서 곧바로 물어보고 그 날짜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그럼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이 문제가 밖에서 자꾸 시끄럽게 4대5니 5대4니 이런 소리 안 하게 네. 일거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제가 발목 잡는 사람이 됐죠. 왜 63%의 뜻을 무시하느냐 막 이러면서 63%가 아니라 네. 630%라도 네. 아니 저는 그냥 제가 그 당헌에 이렇게 당의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 구조에서 그 한마디만 활동을 했는데 저거 왜 발목 잡은 거예요? 억울하시게. 아니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네. 이제 물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이준석 대표 때도 최고위원 하셨고. 네.
김기현 대표 때도 예. 최고위원 하셨고 예. 한동훈 대표 때도 이제 예. 최고위원 하시고. 이게 예. 우리 어릴 때 네. 시골에서 막 놀면 애들이 막 시끄럽게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동네 할아버지 중에 참견 잘하는 할아버지가 네. 있어요. 이놈들 이러면 안 되고 뭐 똑바로 걸어 다녀라 뭐 네. 양반의 후예가 말이야 무슨 저 쫓아다니냐고 갈지자 걸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엄청 싫어했는데 네. 요즘 제가 이제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아니, 그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용산을 끌어들이거든. 그러지 말고 간명하게 네. 더군다나 제가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상임정부위원장한테 잘 설명해서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면 다 끝날 일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걸 자꾸 이렇게 갈등으로 해가지고 막 나가서 갈아치우는 게 능사다 이런 식으로 또는 못 나가겠다 이게 뭐 왜 임기가 있는 사람을 갈아치우느냐 이런 논란이 당에서 계속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나름 해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했다가 그냥 뭐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뭐라더라 항명이라고. 아니 그러면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다른 의견을 내면 항명이잖아. 그러면 당대표는 사단장이고 나는 육군 소위인가? 그런데 네. 그럼 여기서 의결하게 만들고 협의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러면 곧바로 이거 되는 건가? 징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 어디 그 조선노동당 지금 최고위를 이야기하나 그 생각도 들고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의견은 당연히 내고. 입장을 다르게 하라고 최고위원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당 대표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최고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집단지성을 그쵸. 발휘해서 당을 운영하라는 건데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항명이라니 좀 그런 사람도 웃기고 네. 해당 행위라고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웃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되게 입장이 다르면 이게 그냥 다르구나가 아니라 틀림이 되면서 되게 경쟁적 이렇게 충돌을 하는 양상이 되게 최고위원을 왜 같아요. 뽑아? 최고위원은 틀린 말도 하도록 여러 사람 의견을 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국회에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국민 전체의 대표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런 사고가 언제부터 우리 당이 이런 생각이 있었나? 이것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됐어요. 아무리 원외 인사가 방송에 나가 이야기한다 해도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거 이제 조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났다고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왜 윤 대통령이 한동훈 그 삼겹살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네. 해석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근데 뭐 그걸 뭐 우리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뒤에 다른 비하인드로 무슨 속으로 속내를 갖추고 겉으로 딴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그냥 확 해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대표 좀 잘 지내고 대표 잘못이라 이건데 그렇잖아요. 견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냥 잘. 그럼 그 자리에서도 잘못이라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의 또 다른 뭐 말씀 공개해 주실 거 없나요?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머릿속에. 그 다음날 곧바로 불렀으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했을 텐데. 신의 물방울 말고도 이야기. 자, 다음에는 그럼 곧바로 가시는 거 알면 바로 전화 드려서 부르는 걸로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잘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 친윤계로 분류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 체리 따봉도 한 번 못 받았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친윤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 우리 사회자께서 김재원하고 친하다 나는 친김이다 이러려면 제가 친하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체리 따봉도 한 번 못 받았는데 왜 저보고 자꾸 친윤이라고 하냐고. 그럼 친윤이라면 윤이 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역할하셨잖아요. 선대위 선거 전략본부장도 하시고.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친윤이겠네? 법무장관 했잖아요. 20년 넘게.
한동훈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특별히 뭘 하신 건 아니니까. 가령 그러면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아니, 저는 친한이라고 분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입니다 하고 나온 분들이 2분 계셨고, 저는 거기에 끼고 싶어도 못 끼었잖아요.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방송 나와서. 난 간택을 못 나는 받았는데. 친한이 되고 싶은데 껴주지 않아서 친한을 못 했는데 왜 나한테 친윤이라고 하냐, 이렇게 농담처럼 아니, 그리고 친윤이라고 그럼 끼워준 적 있나요? 아. 심리적으로는 친한보단 친윤에 가까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친한 친윤은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하다가 이 전문직 최고위원이 됐는데, 네.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역사와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든 것도 다 우리 선배들의 오랜 투쟁과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오랜 심사숙고의 산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당 제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네.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그런 제도 끝에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민주당처럼 저렇게 운영하지 않고 네. 함으로써 플랫폼 정당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또 정권 교체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데, 요즘은 막무가내로 저거 우리 편 아니다, 공격해야지, 이런다는 거죠. 아. 제가 무슨 지금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게 뭐 있나요? 근데 우리 편 아니면 저거 진윤일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또 만약에 제가 한동훈 대표님을 아주 추앙하고 하면 또 그러면 저놈이 이제는 친윤이 아닌 모양이다, 또 이러면 또 나도 또 곤란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좀 이제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나? 아니, 보수 진영의 최강 공격수가 되시겠다고 하고 아니, 저는 놓으셨는데 사실 입 그래서 다무시면 안 빨리 되죠. 우리 당이 전열이 정비되어서 빨리 이재명 대표님을 편한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잔치국수도 좀 사고. 아, 잔치국수.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빨리 네.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이제 지금 전략기획본부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전략기획본부를 다시 만들어서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모이면 자꾸 당내 문제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당의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서 이 야당의 지금 국회를 저렇게 무도하게 운영하고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갈 건가. 그래서 계속해서 당이 이념 정당으로서, 그리고 이념적 전투 정당으로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도 이제 좀 제 모습을 갖추고 하는 일에 저는 매진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맨날 묻기를 뭐라고? 내가 친윤이죠. 그러면 친윤이라고 하려면 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친윤 맞는지. 이러면 또 맞잖아요. 이러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충분히 취지를 들었으니까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 대표를 하셔서, 그리고 같은 지도부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향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김재원 맛을 보라고? 네,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 맛을 아주 많이 봤죠. 그래서 아주 이준석 대표님께서 우리 당에 끼친 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준석 맛을 먼저 보시기를. 아니, 두 분이 제발 네. 이준석 대표님처럼 하지. 이준석 대표님을 하여튼 잘 맛을 보시고 내가 또 아니, 두 분이 지도부에 계실 때 상당히 많이 충돌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이준석 문제도 대표님을 그렇고. 잘 모시려고 했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께서는 네. 하여튼 저희 뭐랄까요, 벼랑 끝 전술을 잘 써서 네. 그 대선 국면에 벼랑 끝 전술을 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대표님이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었다고. 네. 그런데 이제 또 경험해 본 사람은, 이준석 맛을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나 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님이
윤석열 후보가 자기하고 함께 갈 땐 지지율이 높았고 자기와 따로 갈 땐 지지율이 낮았다고. 그거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가시고 할 때는 후보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억지로 사정해서 다시 당으로 모셔와가지고 억지로라도 같이 가면 그게 지지율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 이준석 대표님이 참 대선에 참 많이 참 하셨죠. 그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준석 맛을 본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을 욕쟁이 할머니의 맛집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쓴소리도 하고 뭐 이러지만 맛있으니까. 첫째 하나는 참는다. 쓴소리라는 거는 쓴소리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쓴소리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듣는 사람도 저 사람 나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네. 쓴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쓴소리가 아니고 그냥 욕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쓴소리가 아니죠. 그리고 욕쟁이 할매 요즘 잘 없어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도 욕쟁이 할매 집에 갑니까? 왜 욕을 해요? 그냥 음식만 잘 만들면 되지. 좀 나이스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너무 욕쟁이 할매가 음식 맛도 없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기 독 들었으면 어떡해? 나이스한 방식으로 맛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욕쟁이 할매는 아니야. 욕쟁이 할매는 아니죠. 절대 아니야. 그런 면에서 훨씬 좋은 분이야. 이준석 대표보다. 그럼 정정식 이제 뭐 정책위장 문제도 풀리고 다 이렇게 풀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8월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조금 새로 심차게 좀 나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에 네. 당대표가 당직 인선을 네. 책임지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빨리 전열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그 당대표의 인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자기 색깔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인재풀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치에 오래 그 국회의원도 한 4선, 5선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네. 저분은 어떤 장점이 있고 저분은 어떤 장점이 있고 저분은 좀 나하고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는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두루 이른바 탕평 인사를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게 좀 어렵죠. 아직까지 그 정도의 이제 풀이 없죠. 경험치가 아직은 정치권에서의 경험치가 그래서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 많은 대면 관계로서 많이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 되는데 지금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을 우선 네. 측근으로 당직에 임명을 하고 같이 가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이상으로 왜 탕평 인사를 안 하느냐, 무슨 지역 안배를 안 하느냐. 우리 당이 지역 안배 그래 안 해도 잘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빨리 그 인사를 완료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동훈 대표 첫 최고위 회의 같이 하셨을 때 특별히 뭐 이제 비공개로 낸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만큼 아직은 심각한 이야기를 안 그래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임 김기현 또는 그 이준석 대표 체제와 한동훈 지금 대표 체제를 비교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까요? 아직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으니까. 이 한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만난 시점이 공교롭게도 약간 제2부속실 설치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시점이 조금 공교롭다. 이게 공식화된 다음에 만났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으면 좀 주목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주목할 일인가요?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대 후보들도 이걸 다 만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만들라고 했고, 하니까 좀 힘 실어주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쓸데없는 해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해석이다.
근데 이 저는 잘 몰라요, 그거. 제2부속실 설치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은 좀 줄어든다고. 근데 이제 보세요? 야당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설치하라고 막 그쵸. 맨날 그 주장했잖아요. 그쵸. 설치하니까 또 뭐 무슨 방탄용이라고 또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그 얘기 그죠? 좀 나오더라고요. 좀 지나면요. 네.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제2부속실장을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막 난리칠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요. 거기서 카드 쓴 거 다 내놔라. 빵집에 선결제 한 거 있냐. 뭐 그거 맨날 그 주장할 거예요 또. 그래서 네. 답답하죠 우리나라 정치. 아니, 그러니까 벌써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기로 말씀하신 대로. 벌써 병이 도졌나요? 난 몰랐는데. 말씀하시기로, 이 부속실 설치 타이밍이 좀 늦다. 근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법적 문제에 사후 대응하기 위한 그분은 조직. 이재명 대표 코딱지는 다 뜯어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뭘 해도 뜯는데 그거 우리가 뭐 기다만 들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쟁을 위한 공격이다. 어차피 만들라고 했는데 2년 전부터 만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만드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이럴까봐 네. 공약 그냥 대로 만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도 그래도 좀 근처에 가는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그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방식 두고도 조금 얘기가 있는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어쨌든 다 제3의 장소에서 뭐 옛날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그래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제3장소에서 조사한 예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워낙 많이 있어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과거에 방문조사 많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은? 알려진 경우도 많죠. 호텔에 가서 조사한 경우도 있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보다도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을 사안이었는가. 네. 근데 사실은 그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있잖아요. 네. 가방을 받은 사건은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런데도 조사를 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인데도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차 이게 또 주무부서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네. 아니라고 했듯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네. 그동안에 수없이 그 기회가 있었는데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수없이 이야기 나왔지만 이른바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전주의 통장 돈을 제공한 전주의 통장 네. 소유자를 입건한 사례가 없었고 입건했는데 무죄가 났다. 이런 과거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필요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두 사건 자체가. 근데 그것을 조사하면서 조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없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계속 미뤄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성윤 검사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2년 동안 검사장을 하면서도 네. 그대로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그쪽 장소에서 조사를 했느냐 이것만 쟁점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빨리 네네. 이 사건 결말을 지우고 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맞다고 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장소든 조사의 장소나 방향은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우리가 제3의 장소에 가 조사하는 것도 조사를 더 잘하기 위한 거거든요.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협조를 요구했을 때의 필요성 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강제 수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이 사람한테 검찰청으로 나오라면 안 나오는 경우에 그럼
그럼 우리가 가겠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 한동훈 대표 전대회 때 이제 제3자 특검법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얘기가 그동안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하는 의견이 없어요. 다만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해야 되고 그죠? 발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발의하려면 10명이 연명해서 제출하면 돼요. 네. 근데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이게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의원총회 의장이 원내대표예요. 그쵸. 그리고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두고 있고 당대표가 그냥 마음이 있고 결정했다고 해서 당론 발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네.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설득해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네. 국회 운영의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있으니까. 네. 그거 설명했다가 또 혼이 났죠. 아, 예,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딱 그 지점인데, 지금 네. 당내 한동훈 대표는 저희 이제 MBN 출연하셔서 전대에서 제3자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입장이 조금 소극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안 바뀌었어요. 나왔었으나.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고. 네, 본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봐요. 맞아요. 그렇게. 내 생각은 그걸 약속했다 그래서 발의할 거다. 당론 발의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민주적 토론 절차에 의해서 거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총회에 넘겨서 당론 발의를 협의를 해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발의하면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찬성 반대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괴리가 여전히 있다는. 의원은 어차피 찬성 반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성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서 그것도 리더십이죠. 정치적 리더십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100% 지지를 받은 경우는 북한 김일성 이런 사람밖에 네. 없어요. 그 사람 지도자라고 보나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반대자가 있어요. 그럼 반대자가 있으면 이걸 다 징계해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죠.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네. 무대가 형성된 거지. 무대가 형성됐다. 네. 민주당에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거 입법할 생각이 있었으면 선 입법하고 나중에 점점 설득하는 과정을 가면 되는데 말만 이러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선 입법을 어떻게 하지? 그 한동훈계 의원을 그러니까 통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아주 네.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분을 일으켜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당론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는 분명히 당에서 발의하겠다 했지 개인이 발의하는 것에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여당의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마구 이야기하면 될 일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분들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저희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 정치학개론 강의를 들었어요. 네. 거기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는데 정치는 결국은 권력이라는 공공의 그 확립된 절차에 의해서 얻어지는 권력이라는 수단을 획득해서 내가 꿈꾸는 이상 국가를 만드는 과정.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수단 어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리는 미래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안 돼요. 아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안 될 거예요. 자기 사진을 다 털어놔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너무 몰입되다가 보니까 네. 이상적인 사회가 뭔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그 과정이 소홀히 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권력을 획득해서 어떻게 그 세상을 바꿀 건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죠. 저는 지금 백수예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네.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는 가장 높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분이에요. 어쨌든 역할과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꾸부정해졌나 내가. 그래서 어쨌든 정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네. 항상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그러면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 국민주권주의의 그 이념 아래 선거에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선거에 나갔잖아요. 그럼 일단은 정치를 할 발판을 또 한 번 마련하시는 걸로. 어쨌든 우리 당이라는 네. 우리 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우리 당이 어떤 사회를 만들 건가를 제가 수시로 당의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들어 가야죠. 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김재현 최고위원이 어떤 사회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을 만들어내시는 모습 저희 나는 정치인다에서도 좀 지켜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만두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불러주세요. 아유, 자연인 뿐이겠어요. 여기도 지금. 나는 정치인이다가 아니고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다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어. 그럼 자연 속에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면.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재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